콜록, 콜록, 기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었던 그 해, 우리 가족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외출 금지.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걸려온 건 할머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큰아빠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날들,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 한 끼, 할머니 품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여름 어느 날, 할머니와 단둘이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챙겨오신 닭과 재료들로 계곡물에서 삼계탕을 끓여주셨어요. 우리 손녀 많이 먹어야 크지.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삼계탕을 먹던 그 맛,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할머니와 저는 물놀이도 하고 예쁜 돌멩이도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죠. 할머니는 가끔 저와 여행도 다니셨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떠나는 여행. 할머니 손에는 항상 김밥과 삶은 달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가득했죠.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할머니도 어릴 때는 말이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신기했어요. 도착해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뭐든지 사주셨어요. 집 마당에 봉숭아꽃이 피면 할머니와 저희 특별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손녀야, 이제 손톱 예쁘게 만들어보자. 할머니가 봉숭아꽃을 따서 정성스럽게 으깨주시면 저는 신이 나서 손톱에 발랐어요. 우리 손녀 손톱이 제일 예쁘네. 할머니도 저처럼 손톱을 물들이시고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빨간 손톱이 예뻐서 몇 날 며칠을 들여다보곤 했죠. 제가 수두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온몸에 빨간 반점이 올라오고 열이 펄펄 끓었죠. 다른 아이들에게 옮길까봐 할머니와 저는 집에서만 지냈어요. 할머니는 밤낮 없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시고 가려워서 긁지 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특히 밤에 열 때문에 잠을 못 잘 때면 할머니가 저를 업어주셨어요. 아가야, 할머니가 업어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등에 엎혀서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면 신기하게 잠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자장가를 들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와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게 저희 큰 즐거움이었어요. 할머니랑 목욕탕 갈까? 그 말만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신이 났죠. 목욕탕 큰 탕에 들어가서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네. 그리고는 제가 할머니 등을 밀어드렸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줄게.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셨죠. 우리 손녀가 효녀네. 효녀야. 따뜻한 물 속에서 할머니와 나눴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제겐 세상 전부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따라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가끔 전화를 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언제 보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아팠어요. 얼마 후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아빠와 새할머니가 생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매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새아빠가 저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랑 연락하면 안 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새 가족들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남매들은 저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넌 우리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밤마다 할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 상태를 보더니 결정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좋겠어. 사실 저를 멀리 보내고 싶었던 거겠죠. 17살에 혼자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카페, 식당, 청소, 배달.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만큼은 잊을 수 없었어요. 몰래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요. 답장이 올지도 몰랐지만 편지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할머니는 제 편지를 받고 매번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글을 못 쓰시는 할머니는 답장 대신 제 편지를 끌어안고 주무셨다고 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손녀야, 할머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교회 지인분께 부탁해서 걸어주신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손녀야, 보고 싶다. 서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몇 분 동안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와 제가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5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였지만 진짜 이유는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짐도 풀기 전에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집에 안 계셨어요. 큰아빠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식도암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입원해 계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바로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많이 변해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으로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를 보시더니 힘들게 눈을 떠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손녀.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증손녀를 보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엄마의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새아빠가 싫어하니까 할머니 만나러 가지 마.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가정이 있으니까요. 엄마 몰래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할머니가 저를 낯선 사람 보듯 하실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손녀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심하며 지냈지만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격리 중에 큰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빨리 와야 할 텐데. 하지만 저는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외출이 절대 금지된 상황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마음속으로만 외쳤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그냥 가지 마. 할머니, 내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고 가. 격리 해제일이 다가왔습니다. 격리가 끝나는 밤 12시. 별다른 전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큰아빠의 목소리였어요. 할머니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계셨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잖아. 조금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면서 할머니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 화면을 봤는데 그곳에는 제가 오래전에 써준 편지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너무 많이 사랑해. 그 부분만 확대해서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수줍게 부탁하면서 이 말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구나. 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할머니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할머니 옷장을 열어봤는데 제가 보낸 편지들이 모두 있었어요. 책받침처럼 꼿꼿하게 펴서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답장을 쓰려고 하셨던 편지지들. 거기에는 제 이름만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글을 못 쓰셨던 할머니가 저에게 답장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얼굴을 보며 말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할머니도 알고 계시죠? 할머니는 제 천사였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죠? 잘 가요, 할머니. 그리고 사랑해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